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 분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부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네. 부르지는 않고 멀리에서 자기네 일하면서 그 타카로리한테 쏴요. 뒤에서 우리를 맞춰요. 그걸. 그럼 이게 맞고 아프잖아. 그 뒤돌아보잖아. 네. 그때가 낄낄 웃으면서 그 모습이 우리를 무시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나는 언어도 안 통하고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문화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제일 결심한 게 언어부터 배우자.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인터뷰해드릴 분은 파키스탄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화해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계신 안산 털보 김하준 님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22년 차 파키스탄에서 온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언제 처음 오신 거세요? 2001년인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세요? 얘기가 되게 길어지기도 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 놀러 왔었어요. 그때 뭐 일하러 오신 게 아니고 네. 그냥 여행으로 오셨던 네.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국말도 아예 못 하셨던 거세요? 아예 몰랐죠. 아니 어떻게 여행을 왔다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실 생각을 하신 거세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게 네. 저는 몰랐는데 그때 직전에 IMF 지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이 그때 맞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몰랐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모습 보인 사람 서로 챙겨주고 밥 먹었냐 인사하면서 또 어려운 외국인들을 보면 챙겨주고 밥이나 빵이나 나눠주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아 이게 내가 아는 게 세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동정함과 챙겨주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때 여행을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걸 느낄 수 있으셨던 거예요? 아, 제 눈치가 좀 빨라요. 여행을 어느 정도 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엄청 길게 오셨네요. 친구 따라서 아까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인 친구. 자기 나라 이제 올 때 따라가자. 그러면 여행을 마치고는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는데 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힘든 일도 중간에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계속 이렇게 살게 됐어요. 아 그때부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사연일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진짜 눈물 날 정도인데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지나고 어느 날까지 오는 거 보니까 그런 시련이 있으니까 오늘의 성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첫 인상은 어땠어요? 사람은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도 되게 편하고 네. 하지만 그때 당시니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중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다 똑같이 보여. 사람들 다 우리는 제키찬이라고 생각하고 막 한국인 친구 이름도 제키찬이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키찬이 되게 유명했으니까 같은 나라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 되게 좋고 친절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아픔과 어려움이 오고 나서는 좀 한국에 대한 미움도 많이 생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치유가 됐죠. 한국에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고 여행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있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안 해본 일은 없어요. 처음에는 공장 하다가 현장 일도 해보고 뭐 재래시장에서도 일해보고 과일 야채도 판매해보고 벽돌도 날리고 모래도 날리고 막 해보는 건 다 해봤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야겠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적이 돼버린 거죠.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지고 한 달 두 달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 돌아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 분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한국말 모르니까 이제 우리 부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네. 부르지는 않고 멀리에서 자기네 일하면서 그 타카 혹시 아시나요? 그 가구로 이렇게 네. 그 타카로리한테 쏴요. 뒤에서 우리를 맞춰요. 그걸. 그럼 이게 맞고 아프잖아. 그 뒤돌아보잖아. 네. 그때가 낄낄 웃으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자 한 달만 일하고 두 달만 일하고 가야 되는데 한 달 일하니까 이제 사장님도 똑같아. 돈 안 줘요. 한 달만 더 해달라고 해서 돈 다 주고 보낸다고 했더니 알았어요. 그럼 한 달 또 한다니까 네. 이제 두 달 마치고 나는 가야 돼. 난 가야 되는데 일 그만하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물금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그날 와서 받아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국말로 모르니까 이제 친구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같이 좀 도와달라. 나 받아서 가야 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말일로 오라는 거야. 네. 그때 다시 갈 때 한 달 뒤인가 오라 그랬었는데 다시 갈 때 한 달 뒤에 회사 자체가 없어. 이사 갔어. 이사 간 거예요. 어디. 그럼 결국에는 돈도 못 돈 못 받으시고. 받았어요. 돈 못 받고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다 깨버리고 머릿속에 하나
나도 파키스탄에 가면 한국 친구들 다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이 그 생길 정도로 정도의 상처 받았어요. 진짜 상처 많이 받은데 근데 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러면 처음에 그 일을 하셨던 이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돌아갈 돼. 돈 비행기 네, 표랑 이런 것 그거예요. 때문에 네, 일을 하셨다는 네, 거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처음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 지금 기억 안 하고 싶은 그 정도세요? 기억인데 그냥 지나왔으니까 그때는 되게 아픈 일이었지만 네네. 지금으로 저는 행복한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에게 그게 지금 하나의 이 자리에 와 쓸 수 있는 발판이 돼버렸어요. 나쁜 쪽으로는 그때 당신 받았지만 네. 이 긍정으로 변하게 시키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물론 뭐 아직도 성공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은 못 하셨던 거세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돼버렸어요. 이제 당하다 보니까 네. 복수할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서 성공해서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당한 거를 생각하는 게 나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한국 사람처럼 될 수 있고 나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서 성공할 거라고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성공하겠다. 성공해요. 복수는 성공. 잘 사는 모습이 복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솔직히 얘기하자면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뭐 살다고 생각하면서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나도 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마음으로 긍정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항상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한국어도 그때 그 공장에서 첫 번째 그 사건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탁가로 맞고 우리를 무시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나는 언어도 안 통하고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문화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제일 결심한 게 언어부터 배우자. 언어를 배워야 내 문제와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결심했는데 버스 정류장 같은데 우연히 나눠주고 있더라고. 사탕 여러 개 들어있고 네. 전도지 같은 거 들어져 있으면서 뒤에 가나다라 영어로 설명돼 있는 거 FG 한 장 줬어요. 사탕 먹고 FG를 보고 가나다라 영어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재미를 붙었어요. 그 FG 한 장이 나의 인생이 변하게 시켰어요. 그 A4 용지가 기초 한국어 공부하는 기초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게 자음과 몸이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FG 한 장이 나에게 공부의 발판이 되고 그때가 그럼 거의 한국에 온 지 뭐 한 1, 2년 된 1년 정도예요.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를 나누면 한국 분이세요.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액센트나 발음이 조금 외국인 티가 나죠. 그러면 학원 같은 데 다니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저에게 큰 학원이 도로 간판이었어요. 지나가면서 도로 간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를 간다면 뭐 한글로 보고 안, 산 그렇게 맞춤해가면서 가게 간판 이런 거 맞추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계기가 마음이 힘들 때 대진한 노래가 있어서 나한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가 수없이 들리더라고요. 귀에다가. 그때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그 노래를 배웠어요. 저는 한국어는 모르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다 배웠어요. 왜냐면 같이 일하신 분들은 나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공장에서나 일하면서 그런 거 드러나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뜻을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 노래에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바람도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 그때 당신 천국의 계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때 당신이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그 사랑이란 단어가 나에게 많이 꽂혔나 봐요. 인간 사람에 대한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그 단어들 나에게 꽂히기 시작하니까 또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트로트 노래 같은 것도 많이 들으면서 네. 내 감정이 거기에 몰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 귀화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세요? 귀화를 하는 것보다도 네. 어느 정도 한국어하고 서로 소통되는 정도 되고 나는 그때부터 귀화가 안 돼도 내 자신에게 나는 한국인이라고 스스로 개입시켰어요. 외국인이지만 나도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돈 버는 거 하는 게 나도 하나의 한국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잘못 행동이나 하면 안 된다. 한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나도 여기에 이만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귀화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 생각 안 했지만 그때부터가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너무 조심하게 해서 첫 번째 상처가 나를 조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가가서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먼저 말 걸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조심하기도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도 주고 갈까? 그러면서 또 나 같은 외국인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게 돼. 내가 조금 언어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사람 찾아가면서 봉사하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돈 못 받았으면 따라가서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사장님 제발 얘는 진짜 힘든 사람이다. 사장님 또 보름에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프면 병원 가서 도와주고 그런 봉사를 한 15년 넘게 해왔어요. 귀화 시험을 그럼 몇 년도에 보신 거세요? 16년인가 17년인가 기억 안 나네. 그래요? 그때 시험 난이도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 네. 사람들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웠어요? 저 기화 시험지 보고 네. 감독관님한테 내가 시험 장소 잘못 찾아오는 거 아닌가? 여기 기화 시험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 정도로 쉬웠어요? 예, 저한테는 쉬웠어요. 평소에 거기에 대한 준비 내 삶에서 해왔어요. 공부 따로 안 한 게 아니라 기화하려고 사람들 책 펴놓고 공부해야잖아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그런 거 다 내 삶에서 겪어왔었다는 질문들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 많고 경제에 관심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나 한국의 아픔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6.25였든지 그 전에 나라 만들어지는 배경, 옛날 정교의 색깔 또는 정치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런 건 분야들. 그래서 이미 접해왔던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시험에 나오니까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할 때 한국의 가족들이랑 파키스탄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심하게 반대했죠. 양쪽 다? 양쪽. 특히 아내 집에서 학교에서 연애한다고 얘기 들었고 나서 바로 학교를 중단시켰어요. 학교 가지 마라. 학교에 가지 마라. 처음에는 만난 이유는 우리 딸 만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외국인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 막. 네, 순정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제 생각이 났대요. 사람이란 게 이런 사람은 어디 있냐.